립이 묵은면인가 본데? 이사 갔잖아요. 아, 이사가 여기 뭐 있잖아. 엉터리를 팔았어. 파간 거야? 연기 안 오고 그냥 손으로 파서 그렇게 비슷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아직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들 없죠? 왜 죽어요? 참.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잘 못 만나지만 하루 눈 뜨는 게 정말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렇게 조일조선님처럼 왜 죽어 이 좋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한 아줌마가 이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자기가 딱 죽고 싶은 사람이었대.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더니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6개월 됐대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게 밖에 나가면 이게 남편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나는 남편 있었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뭐 그래서 약올로 한 적도 있었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세상 살기 싫다고 뭐 그러게 좀 가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말 꺼낸 게 아니고, 이제 죽고 싶다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암만 생각해봐도 살아갈 만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너무 절박한 사람들은 살기 싫은 거야. 근데 왜 죽어 이 좋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고 싶어도 잘 안 죽고 살고 싶어도 뭐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잘 안 사라져. 잠깐만요. 네,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죽고 싶은 사람들이야 지금은 없겠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사고 날 것 같다, 큰 사고 날 것 같다, 뭐 그런 사람들 불안해서 운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사고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운전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160, 170 밟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건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왜 죽어 좋은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딱 닥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의문을 할 때가 있어. 뭐 만병통치약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선생님들과 같이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정답은 없어도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질병을 계속 발병시키는 원인이 가장 큰 게 염증이잖아요. 염증은 본인이 나는 염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생각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증이 보이지 않는 염증이 훨씬 더 많거든요. 몸속에 들어있는 애들. 그러니까 몸속에 염증이 없는 사람은 없어. 염증이 있는데 얼마큼 있느냐, 얼마큼 오래됐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게 지금 발견이 된 거지. 잘 생각해 보셔봐.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에 용정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뭐 현대의학으로 띄었어. 근데 또 그 다음에 가봤더니 또 생겼다. 그 사람은 몸에 염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떼어내서 다시 안 생기면 괜찮은데 다시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염증이 계속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암으로 될 확률도 있는 거죠. 암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용정을 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염증에 관계되는 그런 좋은 것들을 계속 먹어줘야 돼. 그래서 그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게. 떼어낸 걸로 떼어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안 돼. 떼어내서 다시 안 생겨야 괜찮지 다시 생기면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염증 생기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는 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고 환경오염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해봤자 우리가 그거를 막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먹는 거 환경오염 뭐 이런 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제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오늘까지 이제 3주 정도 지금 산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도 오고 이런 공부도 해서 나는 금년 1년은 어쨌거나 염증 잡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금년 1년 동안 혈액순환 잘 시키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금년 1년 동안 소화 잘 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쨌든 제가 정해줄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감이 잡히실 거야. 나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우선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몸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야 내가 나이가 먹어도 그런 질병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준비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걸 리더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믿어?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고 뭐 여기 올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처음 저하고 접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런 그 실제로 경험, 체험 이런 거를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45년 이상 이 식물 공부를 한 사람이고 어쨌든 그 식물 공부를 함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산에 오거나 들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약용식물들을 많이 알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고 이러니까 어쨌든 믿으셔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효과가 있을 거야. 안 믿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한 분한테만 그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토탈 얘기를 할 거니까 본인들이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해보시라고.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옛날처럼 코 막고 뭐 양미기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두 번 다시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미를 하든지 맛있게 해야 계속 먹을 수 있어. 두 번째로는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해야 또 하고 싶지. 억지로 하면 이제 계속 반복하면 이제 포기하게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맛있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작년 싹인데 여기 보니까 뭐 마디가 뿔뚝뿔뚝 튀어나왔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가 우술이라는 식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술이라는 게 생약 이름이 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우자 무릎술자 그러니까 소무릎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식물 이름도 딱 나오겠죠? 소무릎지기, 새무릎지기. 식물 이름은 새무릎지기고 생약 이름은 우술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우슬우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그 주변에 한번 캐봐봐. 잘 캐. 이건 좀 넓게 캐셔야 돼. 왜냐면 뿌리를 주로 쓰는 거니까. 그래야 뿌리가 안 다치고 잘 캐질 수 있어. 여기 이 산에는 전체가 다 모래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잘 캐질 거야. 그렇게 뿌리는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이게 산에서 있는 애들이라서. 됐어요. 이제 그만해보셔봐. 아이쿠. 이건 아니었나? 아니요. 그거는 맞는데? 역 뿌리가 없어서 이거 하나 잘 보셔봐봐. 이거 보니까 땅속에도 국수가 나왔네. 국수처럼 생겼죠. 근데 요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소는 관절염이 안 생긴대.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는 관절염이 안 생긴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 마디가 소 무릎처럼 생겼다 해서 우슬이라고 그러고 쇠무릎직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관절염이 엄청 좋겠죠. 네. 대답 좀 해줘요. 관절염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염증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꾸 까먹을 수 있어. 왜냐면 뭐 이렇게 암이니 관절염이니 뭐 근육통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 까먹는데 대명사는 다 염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관절염에는 좋은데 관절염에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관절염에 좋은 거지 관절염에만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 모든 염증에 좋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포닌 그러면 이거는 막 면역 체계를 갖춰주는 성분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포닌 얘기하다 보면 그거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인삼에만 들어있다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식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얘를 막 물에 닦거나 이제 끓이거나 뭐 했는데 거품이 많이 나? 그러면 얘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사포닌이라는 어원이 거품이라는 뜻이래요. 거품이 많이 난다. 그래서 사포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니까 거품이 많이 나면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 근데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해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산에서 큰 거 하고 밭에서 재배한 거 하고 차원이 달라. 밭에서 재배한 거는 뿌리가 엄청나게 많아. 산에서 재배한 거는 큰 거는 별로 없어. 그런데 얘가 훨씬 더 튼튼하다고요. 이걸 누구를 이제 주잖아? 그러면 애기에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갖다 뭐해? 이제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티끌모아 태산? 근데 어떤 것들은 아주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게 오랫동안 쌓여서 병이 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물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금방 내는 괜찮아 이게 먹었는데 근데 그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적다고 하찮게 보지 말라고. 어쨌든 조금씩 쌓여야 내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잔뜩 먹었어. 잔뜩 먹었다고 다 흡수가 될까요? 안 돼. 제가 가끔 수용성, 지용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말 그대로 물에 녹느냐 기름에 녹느냐. 물에 녹아야 우리 인체의 한 70%가 물로 되어 있고 물에 녹아야 흡수가 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름에 녹으면 기름은 잘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병에다가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기름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동동 뜨잖아요. 뜨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걸 막 흔들었어. 그런다고 물에 녹을까요? 안 녹잖아요.
근데 아예 흡수 안 되는 건 아니야. 조금은 돼. 조금은 되는데 물처럼 많이 흡수 안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또 기름에 녹는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같이 먹어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름에 녹는다고 해서 흡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하고 같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 왜? 어차피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화두는 뭐냐면 이 모든 식물들은 거의 다 지용성이거든요. 저 지용성을 어떻게 많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용화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그 하나의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발효시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셔서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훨씬 흡수가 많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발효액 담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산나물 나오잖아. 산나물 나오면 장아찌도 하고 김치도 하고 피클도 하고 어쨌든 발효시키는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것보다 3배 이상은 흡수가 잘 된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염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얘 우슬 새 무릎지기도 염증에 좋은 식물 중에 하나다. 그런 약초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들은 특히 염증에도 좋은데 관절염에 좋다. 관절염에만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질주 선생님이 캐다가 이게 싹이 하나 나왔네. 여기도 싹이 있어. 요거. 뭐지? 줘보셔봐. 아니 저기서 쌍만. 여기 싸게 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저 밑에 거. 뒤에. 뒤에. 여기. 아, 그거 엄청 쓴데. 엽기라고 아셔? 엽기? 네. 엽기라고. 뒤라고 엽기 그 매운맛 나는 거 있잖아. 얘가 엽기야 엽기. 이게? 여기 싹 나오잖아. 어떻게 보면 새무릎지기처럼 생겼는데 요건 여기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더 털어볼까? 채무른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0개. 역기대하는 그 역기예요? 엽기가 이제 종류가 많은데 얘는 이삭엽기야. 이산역. 이 산에 아주 많아. 근데 지금 이제 엽기 얘기다.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요게 이제 싹이 좀 빨리 나오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얘가 그 천초근. 생약 이름이 천초근이야. 정상사님 혼초근도 생각나죠? 원추리 원자. 예. 혼초근 얘는 천초근. 얘는 여기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줄기가 하얗게 있는데 작년 줄기야. 식물 이름은 꼭두선이. 엄청 쓰잖아 이거. 꼭두선이 얘기 들어봤죠? 예. 요거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셔봐봐. 뿌리 수대인데. 아니야 또 씹어보기도 해봐. 괜찮아. 씹어봐야지. 그럼 조금만 씹어요. 황기 선생님 뭐 죽진 않아. 왜요? 안 죽어. 죽을 정도면 괜찮아. 요게 그 엄청 써. 막 이렇게 별로 안 쓴데. 좀 기다려 보셔봐. 얘가 이게 배낭에다 이렇게 밀고 가면 쓴내가 날 정도로. 근데 신기한 거는 씹어갖고 생채 막 씹어야지. 요거 이렇게 술 담잖아요. 뿌리. 이것도 안 싹이라. 술 담는 이유는 유효 성분은 술에다가 삼성이 높으니까 그 술에 녹이려고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고 싶으면 뭐라도 담아도 돼. 안 써. 그렇게 안 써요? 안 쓰면 아, 이거 보셔봐. 저기래서 쓰는 얘가 엄청 쓴데 쓴 맛은 제가 내려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번 쓴 걸 먹으면 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 거 아니야. 얘가 소화 잘 되게 하는 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몸에 돌 배긴 사람들 있잖아요. 감독.
그러니까 쓸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장에도 있고 이게 여러 군데 베꼈는데 그 칼슘 덩어리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걸 먹으면 녹여줘요. 그러니까 너무 뭐 자리가 안 좋거나 좀 크고 이러면은 데이저스도 잘 안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오랫동안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요 싹 나올 때 요거 좀 쌉싸름한데 쓴밥 빼면은 나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오늘 챙겨 그럼 챙겨. 혈압약보다 훨씬 안 쓴대요. 저기에 여기 꽤 여러 개 포기했는데 이것도 이거 마무리. 이게 즙이 많잖아요. 이게 생약일 때가 좋아요. 말려서 쓸 때.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효소라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 얘기하잖아. 효소는 60% 그러니까 60도 이상이 올라가면 자꾸 죽는데 섭씨 온도가 60도 이상이면 자꾸 이게 죽어간대. 그러니까 뭐 팔팔 끓이면 효소의 효과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생약일 때가 훨씬 좋은 거야. 생약이라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다. 센 거. 센 거. 네, 센 거.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은 가공하지 않았을 때, 그냥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 훨씬 약효가 좋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저거를 왜 말리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건 단순하게 그냥 보관을 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리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좋은 거 나오네.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은데 얘들은 이제 술 담아도 좋다. 그거는 생것으로 술 담는 게 더 좋다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게 쓴내 나죠? 뭐냐면 엄청나 향이. 저격거지는. 향은 많이 나는데 난 쓴지 모르겠어요. 다시 씹어봐요. 엄청 향. 나는 엄청 뿌리도 쓰던데. 씹었고 다 씹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맛을 좀 맞아요. 틀게 날 수 있어. 그죠? 예. 내가 쓴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쓴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술 담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걸 담으면 술 도수가 낮아질 거 아니야. 말리면 수분이 적게 가니까 도수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예요. 저거 뭐야? 이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참? 꼭두선이? 꼭두선이. 이게 줄기가 커지면 여기 이거 저기 하려고 그래. 여기 찔레나무가 있어서 여기 밑에요? 이것도 찔레나무. 저 밑에 나은 거 여기 이파리. 여기 이게 찔레나무 요게 햇빛 좋으니까 막 이파리 트잖아요. 선생님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으면 찔레나무 채소를 한번 꺾어보고 먹어봤을 텐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 나물로 먹어도 맛있어요. 찔레. 대부분 안 먹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씹어 먹어도 먹을 만하잖아요. 저 좋은 거는 이제 맹활약이 충실한 것들 뿌리 부분에서 나온 애들 막 쭉 올라온 애들이 맛있잖아요. 애들이 그 어린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나물로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그 나물 얘기는 지금 조금 잃는 것 같고 여기 이 뿌리를 캐면 이게 가시가 많이 붙어 다녀서 그냥 수다박기는 어려운데 그걸 줄기를 잘라내면 요 뿌리를 쉽게 캘 수가 있어요. 연장만 좋으면. 요 뿌리가 이제 당뇨에 좋다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요거를 이제 좋아해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은 달여서 먹거나 차로 먹거나 아니면 달인 물로 식혜 같은 걸 해 먹거나 어쨌든 술을 잠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내가 제일 하기 좋거나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왜냐하면 맛없는 거는 아무리 좋다고 그래봐야 자꾸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쓴 약재들 있잖아요. 영지버섯 같은 거 저런 천추근 같은 거 쓰니까 쓴 애들은 감초 중에서 6호 감초라는 상품이 있어요. 6호 감초가 제일 상품이 좋은 감초인데 6호 감초 몇 개만 띄워도 훨씬 그 쓴맛이 중화가 돼요.
그러니까 쓴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혓바닥에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거를 너무 싫어하면 감초를 가미를 하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산에 와서 뭔가 채취했을 때 이거를 꼭 활용을 하셔라. 안 하고 갖다 버리면 자연 훼손이에요. 잘 활용하면 잘 활용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되는 게, 이거는 얘네들이 크는 이유가 사람 몸 건강하기 위해서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성껏 활용하면 우리가 몸 건강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오늘은 오늘은 저한테 봐주시는데. 고양이 크게 있는 걸